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대표값. 뭐? 대표값 중에 여러분 제일 잘하는 게 뭐야? 평균. 평균 말고 대표값도 뭐 있어? 중앙값. 그 다음, 최빈값. 기억나? 평균은 여러분 알죠? 별량 다 더해서 별량수만큼 나누면 평균. 중앙값은 뭐야? 그 별량들 값을 뭐 제일 큰 것부터 차례대로 하든지 제일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해서 가운데 중앙에 있는 값. 최빈값은 뭐야? 막 점수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반에서 점수가 가장 많이 나왔 점수. 그걸 우리 반을 대표하는 값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야? 평균을 쓰는 거야. 응? 대표값. 자, 여기에도 보면 평균이 있고 뭐 있어? 분산, 표준, 편차가 있지. 분산, 표준, 편차를 뭐라 그래? 뭐? 얘는 기억나?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어. 중학교 때 특히나 배웠고. 근석 기억나? 현진이 기억나? 분산하고 표준 편차를 뭐라고 부르냐? 산포도라고 그래. 산포도. 기억나? 산포도? 그럼 산포도가 뭐야? 대표값은 그런 별량들을 대표하는 값이다. 알겠어. 산포도는 뭐냐? 산포도는 그 별량들이 어떤 대표값에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걸 산포도라 그래. 예를 들어서 우리 반을 대표하는 수학을 대표하는 수학 평균이 52점이다 했을 때 우리 반 친구들의 점수들이 다 쫙 30개가 있을 거 아니야? 이 막 흩어져 있을 거 아니야? 막 점수 잘 좋은 애들은 막 90점에도 있고 점수 안 좋으면 뭐 30점에도 있고 막 이렇게 있지? 이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게 분산, 표준 편차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산 확률 분포 이런 걸 배워서 여러분이 다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배우는데 오늘 배우는 가장 핵심 오늘 배우는 핵심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건 뭐냐? 펜이 없네요. 잠깐만. 왜 펜이 없지? 오늘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거는 가장 중요한 건 분산입니다. 분산. 분산을 구할 줄 알아요. 분산. 자, 분산 구하는 거, 좀 봅시다. 이산환율 분포. 자,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자료 전체의 특징을 하나의 수로 나타내는 걸 대표값. 대표값에는 평균값, 중앙값, 최빈값. 여러분 다 배웠었어요. 자, 산포도. 산포도는 뭐라고? 별량들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낸 것. 그래서 산포도의 대표적인 게 분산, 표준 편차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두 집단의 우열, 어느 집단이 뭐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걸 비교하기 위해서 각 자료의 평균을 비교하고 자료의 분포 상태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각 자료의 표준 편차를 비교한다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뭡니까? 뭐 2학년 2반 학생 5명의 잇몸 일으키기 횟수를 다음과 같이 구했고 창의, 경도, 희주, 지은, 상의 해서 횟수 10개, 9개, 8개, 12개, 6개 이해되죠? 그럼 이거 평균 구해 그러면 다 더해서 5로 남으면 되죠? 9개다 하는 거죠. 여러분 다 구할 수 있죠? 그 다음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이 편차를 구한다. 자, 이제 편차가 뭐라고? 별량에 이 창의가 잇몸 횟수가 10개죠? 이 10개에서 이 전체 우리 5명의 평균이 9개란 말이야? 그럼 10개에서 9개를 빼는 걸 편차라고 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편차를 했더니 그럼 10에서 9를 빼니까 1,
9에서 9를 빼니까 0, 8에서 9를 빼니까 마이너스 1, 12에서 9를 빼니까 3, 6에서 9를 빼니까 마이너스 3. 자, 그러면 편차를 다 더하면 얼마가 돼요? 0이 돼요. 왜? 평균이 얘네들을 다 더해서 5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편차는 다 더하면 0이 됩니다. 0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중학교 때 배웠어요. 편차 제곱을 합니다. 왜냐하면 편차는 그냥 더하면 0이 되기 때문에 얘들을 다 제곱을 할 거야. 이해돼요? 제곱한 친구의 평균. 그럼 제곱한 애들 다 더해서 5로 나누면 그 값이 얼마냐? 요거 다 제곱해서 5로 나눴더니 4가 된대요. 이게 분산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분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분산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두 가지 다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 말로 알아야 돼요. 뭐라고요? 편차, 제곱의 평균. 얘가 분산입니다.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가 뭐라고요? 별량에서 평균을 뺄까? 이해됐어요? 분산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도 그냥 바로 가르쳐 드릴게요. 제평 마이너스 평제입니다. 제평이란 별량 제곱의 평균이고 별량 제곱의 평균에서 이거는 뭐냐? 평균의 제곱을 빼면 그게 분산입니다. 그래서 약자 제평 마이너스 평제 두 가지 다 알아야 돼요. 어떤 분산은 1번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구하는 게 쉽고 어떤 케이스는 제평 마이너스 평제로 푸는 게 쉽다 하는 얘기. 자, 이제 표준 편차가 나오죠.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분산을 구하고 나면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에요. 그러니까 분산에 루트 씌워주면 그게 표준 편차예요. 네. 아까 분산하고 표준 편차는 뭐의 대표적인 걸 쓴다죠? 얘가 3포도라는 거죠. 3포도. 별량들이 흩어진 정도. 이게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 값이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이 정도. 자, 한번 볼게요. 별량이 n개가 있어요. n개의 별량이 있으면 평균은 어떻게 구해? 얘네들 다 더해서 n으로 나눠주면 평균이다. 분산은 어떻게 구해? 이 각각의 별량에서 평균값 구하네. 평균 우리 민에서 m을 써요. m, 소문자 m. x1에서 m을 빼. 이게 편차야. 편차 제곱, 그다음 두 번째 편차 제곱, 세 번째 편차 제곱 해서 쭉 n개의 편차 제곱을 다시 n으로 나누니까 이게 뭐라고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다 하는 거고요. 똑같은 뜻으로 자, 이걸 봅시다. 그냥 x1의 제곱, 별량의 제곱이에요. 별량의 제곱을 다 더해서 n으로 나누죠. 이게 뭐야? 이게 제평입니다. 제평. 별량 제곱의 평균. 이해됐어요? 지금 마이너스 m의 제곱이죠. m이 뭐라고? 민에서 평균의 제곱. 평균의 제곱을 빼고 있죠. 이것 또한 분산이다. 분산은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이거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분산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간다. 편차 제곱의 평균 또는 제평 마이너스 평제. 분산값입니다. 표준 편차 어떻게 된다고? 분산의 제곱끝 루트 씌워주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도수 분법표는 알죠? 도수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 반 키를 했더니 150에서 155 사이, 155에서 160 사이, 160에서 100,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몇 명, 여기는 몇 명, 이렇게 하면 도수 분표. 그러면 도수까지 곱해서 이렇게 구하는 거. 이거 예전에 여러분들 중학교, 초등학교 때 했던 부분이요. 식으로 막 쓰니까 이거 막 복잡하게 보이지만 하나도 복잡한 거 아니에요.
문자를 막 써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새로운 이산 확률 분포에서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라는 건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자, 분산 이거는 조금 놔뒀다가 이따가 할게요. 자, 확률 변수. 자,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 거, 간단한 거. 자, 한 개의 동전을 두 번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을 H라고 하고 뒷면을 T라고 하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집합. 앞면, 뒷면, 뒷면, 앞면, 뒷면, 뒷면.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겠죠. 예.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시행에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하자. 앞면이 나온 횟수. 동전 한 개를 두 번 던져서 앞면이 나온 횟수를 X라고 하면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 얘나 동전 하나를 던져서 두 번 던질 거야, 시행을.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X가. 그러면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뭐야? 아무것도 안 나오는 0. 앞면이 한 번 나오거나 두 번 나오거나. 그래서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 아니면 1 아니면 2 이렇게. 이해됐어요? 한 개 동전을 두 번 던지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면 그때 확률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0번이 나올 확률은 얼마인가요? 총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네 가지 중에 앞면이 0번이 나왔다는 건 누구 얘기하는 거야? 뒷면. 얘잖아. 네 개 중에 한 번이죠. 그럼 얘 4분의 1이라고 쓰면 돼. 이거 확률, 우리가 확률 P 이렇게 하죠. 그럼 X가 이렇게 X 0일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합시다. 자, 4분의 1. 그럼 앞면이 한 번 나올 확률은 얼마야? 얘랑 얘 아니에요? 앞면, 뒷면, 뒷면, 앞면. 그래서 앞면이 한 번 나오고. 그래서 4분의 2가 되겠죠. 앞면이 두 번 나오는 경우는 앞면. 4분의 1이 돼요. 그래서 이 확률을 다 더하면 1이 되겠죠. 이해돼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를 X의 값 두 번 나왔다, 한 번 나왔다, 0번 나왔다. 그래서 확률을 이렇게 해서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관계. 이런 관계를 가지면 우리는 확률의 관계, 함수 관계를 갖게 된다. 이해돼요? 함수. 이쪽을 정의요. 이쪽을 공역이라고 했을 때 HH 앞면이 두 번 나온 케이스 2에 대응할 수 있죠. HT나 TH는 앞면이 한 번 나오니까 1에 대응할 수 있겠죠. 뒷면은 앞면이 0번 나온 거에 대응할 수 있겠죠. 이해됐어요? 그때 그 확률이 4분의 1이고요. 그때 그 확률이 4분의 1이고요. 그때 그 확률이 4분의 1이니까 얘는 4분의 1에 가고요. 한 번이 나온 건 4분의 2분의 1에 대응할 수 있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를 이런 최종적으로 어떤 확률값 하나에 가서 다 대응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럼 이게 함수 관계를 갖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돼요? X값이 하나 정해질 때 Y값이 하나 정해지는 것. 자, 그러면 어떤 시행의 결과에 따라 실수값이 정해지고 그 값에 대응하는 확률이 정해지는 변수를 확률 변수라고 한다. 이렇게요. 어떤 시행의 결과에 따라 실수값이 이렇게 0, 1, 2로 정해지고 이 0에 대한 확률값, 1에 대한 확률값, 2에 대한 확률값 이렇게 확률이 정해지는 이런 변수 X를 확률 변수라고 한다고요. 확률 변수.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확률 변수 X가 어떤 값, 스몰 x를 가질 확률을 기호로는 이렇게 쓰자. 그러니까 여기 표현을 아까 우리가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하잖아. 사건 A의 확률. 이해되죠? 그러니까 확률 변수 X의 확률 값이니까 X인데 그럼 그 0일 때와 1일 때 이런 걸 같이 표현해야 되니까 XI 이런 식으로 해서 I가 0일 때 I가 1일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표현을. 이해돼요? 기호. 약속이니까. 이렇게 나타내자 하는 겁니다. 자,
확률 변수는 표본 공간을 정의역으로 하고 실수 전체 집합을 공역으로 하는 함수이지만 변수의 역할을 하므로 확률 변수라고 부르는 것. 자, 확률 변수는 보통 알파벳 대문자, 대문자 X, 대문자 Y, 대문자 Z 이런 애를 쓰고요. 그때 확률 변수가 가지는 이런 값들을 소문자 X 이렇게 X, Y, Z 나타낸다. 약속이에요.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0, 1, 2 중 하나의 값을 가진다 하는 거죠. 자, 이제 확률 변수 X가 가지는 값이 유한계. 아까 유한계가 3개잖아, 3개. 이해돼요? 자연수와 같이 셀 수 있는 값일 때 그 확률 변수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해요. 우리가 확률 변수 공부했고, 이제 어떤 친구가 이산 확률 변수냐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유한계로 딱 정해진 거. 유한계가 자연수와 같이 셀 수 있는 값. 자연수로 어디까지 해서 끝날 때 셀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때 이런 값들을 x1, x2, x3 이렇게 세면 되고요. 그에 대응하는 확률이 p1, p2, p3 이렇게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x1에 대응하는 게 p1이고 x2에 대응하는 게 p2고 x3에 대응하는 게 p3다. 그래서 얘는 함수 관계에 있다 이런 겁니다. 자, x의 확률 분포라고 한다 하는 거예요. 이 사이의 대응 관계를.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 확률 분포. 이산 확률 분포는 그러니까 이렇게 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이산 확률 분포 표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이런 표를 뭐라고 한다고? 이산 확률 분포 표 이렇게. 이해됐어요? 처음 배워. 그리고 함수 같은 게 있다 그랬죠? 그때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나중에 연속 확률 분포에 가면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데 왜 이게 질량이고 밀도인지는 고등학교에서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산 확률 분포, 이런 관계, 이런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함수를 뭐라고 한다고?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 이렇게 얘기한다. 이것까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시험 문제 안 납니다. 이게 질량인지 밀도인지 이건 아니고요. 이런 함수 관계를 갖고 있구나. 그래서 그래프로 나타냈더니 x1일 때 어떤 확률과 p1, x2일 때 어떤 확률과 p2, xn일 때 어떤 확률과 pn 이렇게. 이건 무슨 그래프라고 해야 되나요? 막대 그래프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류의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고요. 이산 확률은 무조건 이렇게 이산 확률 분포 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 이게 이산 확률 분포야? 그러면 내가 이산 확률 분포 표로만 나타내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예를 한번 풀어볼까요? 여기 이그젠플 나오니까.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음 배우는 확률 변수, 그다음 이산 확률 분포, 이산 확률 분포표 이런 거를 지금 한번 문제에서 직접 한번 봐봅시다. 자, 이제 봐요. 문제를 보겠습니다. 빨간 공이 2개. 여기다 할게요. 이렇게 빨간 공이 2개가 있대요. 파란 공이 3개가 있는 주머니가 있대요. 자, 이렇게 빨간 공, 파란 공이 있는 주머니가 있답니다. 자, 여기에서 임의로 2개 공을 꺼낸대요. 꺼낼 때 나오는 빨간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빨간 공의 개수가 x야. 그럼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어떤 값이 있겠니? 5개 공 중에 2개를 꺼낼 거야. 그럼 거기 안에 나오는 빨간 공의 개수를 x라고 할 거니까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뭐가 있어? 그렇지. 0, 아무것도 안 나오거나 빨간 공이 1개 나오거나 제일 많으면 2개가 나오겠지. 이해됐어? 그렇지 않네. 그래서 값은 0, 1, 2다. 자, 5개의 공 중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내는 방법의 수 몇 개예요? 우리가 조합에서 배웠지만 52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확률을, 0이 나올 확률을 구해 볼 거야. 그럼 전부 다 52분의 얼마, 52분의 얼마, 52분의 얼마,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분모는. 이해되죠? 52는 10이죠?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빨간 공이 안 나올 때는 52분의 뭐죠? 파란 공만 나왔다는 뜻이잖아. 파란 공이 3개 중에 2개가 나왔다는 뜻 아닐까요? 자, 그러면 빨간 공이 하나 나왔다는 건 빨간 공 하나에 파란 공이 하나 나왔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빨간 공 2개의 하나와 파란 공 3개 중에 하나가 나왔다는 뜻 아닐까요? 자, 빨간 공이 2개 나왔다는 건 빨간 공이 2개 있으니까 2개 중에 빨간 공이 2개 다 선택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확률 값으로 나타내면 0일 때는 10분의 3이 되고요. 얘는 2 곱하기 3이니까 6이죠. 그럼 얘는 10분의 6이고요. 얘는 10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더했더니 확률값은 1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됐어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자, 그렇다면 얘네들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렇게 표현해내자. 왜? 이 확률을 이제 하나로 표현할 거고 하나로 표현할 거.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확률 값은 x가 x일 때 여기가 0, 1, 2가 들어갈 거다 하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봤더니 분모는 전부 다 5C2가 될 거고요. 맞죠? 10분의. 자, 분자. 얘는 3C죠. 이거는 뭐냐 하면 이거 한 번에 표현했지만 결국 빨간 공과 파란 공의 배치를 보는 거죠. 처음 0이 나왔다는 건 빨간 공은 안 나오고 빨간 공은 안 나오고 그래서 빨간 공 2C의 X 빨간 공 그 다음 파란 공은 뭐예요? 3C의 어떻게 돼요? 여기가 2-X가 되겠죠. 왜? 실제 공은 2개만 뽑을 거기 때문에 만약에 빨간 공이 X개 이게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0이면 자연적으로 얘가 2가 되는 거고 이게 1이면 여기도 1이 돼야 되는 거고 이게 2면 이게 0이 돼야 되니까 이해돼요? 이건 그러니까 빨간 공에 대한 얘기고 이건 파란 공에 대한 얘기죠. 요렇게 하면 이 세 개를 한꺼번에 표현해내는 거고 x가 0 또는 1 또는 2를 가지면 집어넣으면 세 개의 확률값을 딱딱딱 갖다 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이해되죠? 그래서 x는 0, 1, 2 이렇게 표현해낸다. 그 확률값은 실제 구했더니 10분의 3, 10분의 6, 이거 5분의 3인데 여러분 나중에 확률 분포표를 그릴 때 약분하지 마세요. 왜? 약분하면 나중에 막 계산할 때 다시 이걸 10으로 고쳐야 돼. 분모를 다 통분해야 되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답을 다 구한 다음에 약분할 수 있으면 약분 맨 마지막에 한 번만 하지 중간에 막 약분했다가 다시 통분했다가 시간만 오래 걸려요. 그냥 다 통일해서 쓰세요. 10분의 6, 10분의 이렇게 된다. 이게 무슨 표라고? 이게 무슨 표라고? 이게 무슨 표? 이산, 확률, 분포, 표. 오늘 처음 배우는 거. 그런데 여러분이 문제를 보고 이렇게 이산하는 분포 표만 만들어낼 수 있으면 이쪽의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막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배웠던 확률 구하는 방법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쪽에 확률 값을 다 더하면 당연히 1이 돼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결론. 여기 문제도 또 하나 있나요? 아까 같은 문제에서 이렇게 되네요. 문제 하나 풀고 갑시다. 여기 짤막한 문제지만 뭐냐? 자, 아까 같은 시행에서 빨간 공을 한 개 이상 꺼낼 확률. 빨간 공이 한 개 이상 꺼낼 확률은 한 개나 두 개 모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확률을 더해주면 됩니다. 10분의 6 더하기 10분의 1은 10분의 7. 어려울 거 없죠? 전체에서 빨간 공이 안 나온 걸 빼도 되고요.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이산화물 변수 x의 확률 질량함수 p
x는 xi가 pi일 때, 자, pi는 당연히 확률값은 0과 1 사이 값들이다. 이런 값들은 0과 1 사이 값이다. 오케이. 확률이 기본이고요. 자, 이 확률값을 다 더하면 무조건 1이 된다. 전체가 돼야 되죠. 부호를 다 쫙 했기 때문에. 자, 세 번째는 뭐야? 이제 어떤 x1 그러니까 빨간 공이 한 번이나 두 번 나온 그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 당연히 그때 확률을 더해주면 된다 하는 얘기예요. 3번은. 자, 이제 우리가 배운 게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운 이산 확률 변수의 기대값, 분산, 표준표차. 네, 여러분 오늘 처음 배우는데 이 기대값이 똑같은 말이 평균입니다. 평균, 기대값을 더 많이 써요. 이산 확률 변수 쪽으로 넘어오면요. 평균하고 같은 말이에요. 기대값. 같은 말이 뭐라고? 평균. 네. 자, 이거 좀 지웁니다. 자, 이제 볼까요? 이제 한 개의 동전을 몇 번 던지는? 3번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을 H, 뒷면을 T라고 하면 전체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졌으니까 전체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총? 한 개의 동전 던지면 앞면이 나오든지 뒷면이 나오든지 2가지. 2번 던지면 2가지, 2가지, 4가지. 3번 던지면 8가지. 예? 그래서 이걸 앞면, 뒷면, 뭐, 뒷면, 앞면, 뭐, 이런 식으로 쭉 8개를 다 썼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그랬을 때, 똑같이, 앞면이 나오는 획수를 확률변수 X라고 하자. 앞면이 나오는 획수니까, 동전을 3번 던졌어. 그럼,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아무것도 안 나오거나, 1번 나오거나, 2번 나오거나, 3번 나오거나. 맞죠? 그럼 그때 이제 확률 구하면 되는 거죠. 자, 얘는 이제 도수로 한번 얘기하겠다 이런 거죠. 얘를 도수 부호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무슨 말이냐?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건 뒷면 하나만 있다. 오케이. 한 번이 나오는 건 뭐가 있어요? 앞면이 한 번 나오는 건 H가 하나 들어있는 게 요거죠. HTT. 앞면, 뒷면, 앞면, 요거 3개. 앞면이 한 번 나옵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도수로 3개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앞면이 2번 나오는 건, 앞면이 2번 나왔다는 건 뒷면이 한 번 나온 거랑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앞면, 뒷면, 앞면, 이 3개가 앞면이 2번 나옵니다. 그 다음, 앞면이 3번 나온 거는 앞면, 한 번만 있죠. 그래서 도수로 표현하면 1, 3, 3, 1. 확률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전체가 8이니까 8분의 1, 얘는 8분의 3, 얘는 8분의 3, 얘는 8분의 1. 그래서 다 더하면 얼마야? 1이 된다. 8분의 8. 이해되죠? 자, 그래서 평균을 구한다. 평균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나온 도수기 때문에 별량하고 도수를 곱하죠. 이해돼? 곱한다고요. 그래서 별량하고 도수를 곱하고 더하기. 별량하고 도수를 곱해서 총 나올 수 있는 경우 8로 나눠주면 이게 2분의 3입니다. 자, 그 말은 0 곱하기 2 확률을 곱하는 값이란 얘기예요. 1 곱하기 8분의 3, 2 곱하기 8분의 3, 3 곱하기 8분의 2. 이 각각을 곱한 친구를 다 더해주면 이게 민, 평균 또는 같은 말로 기대값. 기대값은 2를 써요. 대문자 2. 네, 확률변수 X. 이산확률변수 X의 기대값. 이게 같은 뜻이 평균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산확률 변수의 이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거란 말이야. 이해돼? 그래서 여러분이
이산화탄소 변수는 이산화탄소 분포 표를 만들어내면 아까 어떻게 죠? 도수가 아니고, 예, 확률표. 이렇게 확률표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아까 우리가 이게 이산화탄소 분포 표죠. 이해됐죠? 확률 변수가 쭉 있고 그에 따른 확률값. 이해됐어요? 그러면 기대값,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고? 얘랑 x1과 p1을 곱하라고요. 각각을 곱하라고. 자, 곱해서 이 곱한 값들을 다 더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다 더한 값이 뭐라고? 그게 평균, 기대값이래요. 이산화탄소 곱해. 이해됐어요? 그래서 평균 어떻게 된다고? x1 곱하기 p1, x2 곱하기 p2, x3 곱하기 p3. 확률 변수 x라 그에 따른 확률값을 다 곱한 애를 다 더해주면 이게 평균, 기대값이 되고, 그래서 얘를 시그마를 써서 표현해보면 이렇게. 어떻게 해요? 시그마를 써서 표현하면 시그마. 여기서 i를 썼기 때문에 i는 1부터 n까지 xi 곱하기 pi가 된다. 그래서 1 들어갔을 때, 2 들어갔을 때 해서 n까지 쭉. 이산화탄소 변수 x의 각각과 그에 대응하는 확률을 곱해서 더한 것. 다 곱해서 더한 것을 기대값 또는 평균이라고 하고 어떻게 나타낸다? 약속이니까 잘 봐주세요. 대문자 2의 x, 확률 변수 x의 기대값 같은 걸로 민, 평균 이렇게 나타낸다. 기대되는 값인데요. 이게 나중에 보면 이 의미를 알 수 있어요. 평균의 의미. 그래서 이 대문자 앞에 첫 글자, 기대값의 첫 글자, 대문자 2를 쓰고 평균 민의 요 소문자 m을 그냥 씁니다. 평균. 자, 우리가 금방 이산화탄소 변수 x를 배웠는데 얘의 기대값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각각 확률 변수 x가 그에 따른 확률을 곱해요. 다 확률 곱하래요. 그 다음 더해주면 이게 기대값 평균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변수의 기대값 평균은 xi 곱하기 pi 뭐 이런 식의 얘를 다 더해주면 된다. 자, 기대값 평균을 구했으니요. 자, 아까도 봤지만, 자, 펜 하나만 좀만 가져올게요. 오늘 여러분 이 수업 끝난 다음에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이산화탄소 분포에 누굴 구할 줄 알아야 된다? 분산을 구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아까 분산을 봤더니 어떤 문제에서 어떤 확률 변수 x의 분산값을 구하래요. 분산값을 구하라 그러면 바로 분산값을 못 구합니다. 꼭 누굴 구해야 됩니까? 꼭 평균을 구해야 돼요. 기대값을 꼭 구해야 된다고요. 왜 그래? 아까 분산은 두 가지라며. 구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어요?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 제곱의 평균이거든요. 편차를 알고 싶으면 별량은 있는데 평균을 알아야 별량에서 평균을 빼야 편차거든요. 평균을 알아야 구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분산 어떻게 구하죠? 제평 마이너스 평제예요. 제평은 그냥 별량 제곱해서 평균 구하는 건데 거기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야 되니까 평균을 알아야 분산을 구할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아까 보면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하라는 거죠? 분산을 구해서 양의 제곱근 루트를 씌워준다고요. 따라서 여러분 문제가 자 블라블라블라 해서 어떤 확률 변수 x에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하면 여러분은 차례대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 이걸 물어보면 당연히 평균부터 분산 차례대로 다 구해야 되는 거야.
이래요? 무조건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핵심은 분산인데 분산 구할 때 평균을 모르고 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없어도 평균은 무조건 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금방 이산확률 변수의 기대값 평균 구하는 거 봤어요. 아까 확률 변수랑 그때의 확률값을 다 곱해서 더해주면 된다. 이제 그러면 분산을 어떻게 구할 거냐 하는 거예요. 분산.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변량과 도수, 아까 1, 3, 3, 1, 뭐 그렇게 됐던 도수로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그러면 x1-m, 이건 뭘까요? 요 변량과 평균을 뺀 값이니까 이게 편차입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편차 제곱에 도수를 다 더한 애를 도수만큼 나눠주면 이게 뭐야? 이게 분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분산 좀만 볼게요. 자, 우리는 도수로 보면, 도수는 나중에, 여러분, 할 필요 없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산확률 분포표를 여러분이 하면 다 문제를 해결한다 그랬죠, 제가?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산확률 분포표를 여러분이 완성했어요. 아, 얘도 공부하기 싫은가 봅니다. 자, 이렇게, 자, 확률 변수 x1, x2에서 xa까지 딱 있고, 그에 따른 확률값 p1, p2, 이렇게 해서 이게 이산확률 분포표야. 이제 우리가 분산을 구할 거야. 아까 평균 먼저 구한 다음 어떻게 돼요? 곱하고, 다 더해주면 평균, 기대값을 구했어요. 자, 기호로 보면, 여기 보면, 이거 뭐예요? 시그마 제곱, 이렇게. 시그마 기억나요? 육자가 좀 누워있는 거. 이거 시그마의 소문자. 그럼 시그마 대문자는 어떻게 생겼어? 여러분 수연할 때 배웠잖아. 얘가 시그마 대문자, 얘가 시그마 소문자. 이해되죠? 자, 분산은 사실 얘가 표준 편차를 나타냅니다. 통계에서. 시그마가. 그럼 제곱했대요. 표준 편차 제곱은 누굽니까? 분산이에요. 왜? 얘를 양의 제곱근 해주는 게 표준 편차야. 이해돼요? 그래서 시그마 제곱이라고 표현한 얘가 누구라고요? 분산입니다. 이제 분산 표현은 또 다른 게 있어요. 자, 이거 첫 번째. 분산을 구하는 방법 첫 번째. 편차 제곱의 평균이거든요. 편차 제곱이니까, 자, x1에서 m을 빼면 편차예요. x2에서 m을 빼면 편차고요. x3에서 m을 빼면 편차입니다. 그러면 이 편차에 제곱을 해야겠죠? 그럼 얘 제곱, 쭉쭉쭉 다 제곱했어요. 그리고 제곱한 값을 그때 확률값하고 곱하라고요. 얘 확률값하고 곱하라고요. 얘 확률값하고 다 곱합니다. 그 친구를 다 더해주세요. 더해주면 뭐가 된다고? 얘가 분산이 되는 거예요. 이래요? 분산. 그래서 여러분 지금 기호는 처음 보니까 헷갈리겠지만 앞으로 자주 볼 거예요. 자,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에서 m을 뺀 제곱 뭐야? 편차 제곱에 그때의 확률값 pi를 곱해라. 그걸 1부터 n까지 다 더해라 하는 값이야. 이해했죠? 그럼 이 값이 뭐가 된다고? 이 값이 뭐가 되냐? 자, 이거 보세요. 확률 변수 x에서 m을 빼요. 편차 제곱의 기대값. 편차 제곱의 기대값. 편차 제곱의 평균. 누구라고? 편차 제곱의 평균. 누구? 아, 얘가 분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산.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분산은 확률 변수 x의 분산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대문자 v의 x. 얘가 분산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을 이제 시그마 제곱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네. 라지 x m의 제곱의 기대값 2 괄호 열고 다시 괄호 열고 x m의 제곱. 또는 vx. 확률 변수 x의 분산. 이해돼요? 자, x의 표준 편차 시그마 x 이렇게.
그럼 뭐예요? 평균은 어떻게 나타내? EX. 기대값으로 나타내요. 같은 뜻으로 M입니다. 자, 분산. 확률 변수 X의 분산, VX. 확률 변수 X의 표준 편차는 시그마. 이거, 시그마 여러분 6하고, 여러분 좀, 6이 좀 누워야 돼. 잘 써야 돼. 헷갈리는, 그래서 이거 시그마랑 헷갈리는 사람은 요렇게 씁니다. 시그마 이렇게 해서 요렇게. 왜? 여러분들 혹시 회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원래 이제 7자도 이렇게 쓰면 이제 숫자를 계속 많이 쓰는 사람들이니까 7자를 보통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써요. 7자를. 네. 그리고 이렇게 쓰면 나중에 숫자들이 엄청 많은 걸 계속 봐야 되잖아. 이걸 누구랑 잘 헷갈리냐면 1하고 헷갈려요. 빨리빨리 쓰면. 이거 떨어질 때 있거든요. 요 앞에 7자가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이게 7인지 1인지 헷갈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또 여기다가 요렇게 또 합니다. 7자를. 헷갈리지 않게. 이게 7자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막 뭐 계산하는데, 실제 우리 재수생들 중에 시그마네. 자기가 나중에 시그마 값을 구하는데 이게 어느 순간 이게 6자로 변해서 자기가 6을 놓고 계산하고 있었어. 안 돼요. 그래서 이 기호가 우리가 그 수학을 배울 때 처음엔 다 영문자가 들어가죠. 근데 영문자, 대문자, 소문자를 해도 모자라단 말이야. 그래서 그리스 문자들이 들어오는 거야. 알파, 베타, 감마. 이해되죠? 옛날 고전. 네, 그래서 이런 거 다 옛날 그리스 문자들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그런데 그게 또 영어랑 좀 비슷한 게 있고, 우리 숫자랑 비슷한 게 또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구분해서 써야 된다. 꼭 표준 편차, 시그마. 여기죠. 글자 S에 해당하는 그리스 문자가 시그마라고 읽는다. 이렇게. 이해됐나요? 자, 오늘 가장 중요한 거 배웠어요. 분산. 네. 분산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뭐라고요? 편차, 제곱의 평균. 두 번째는 분산 어떻게 구한다? 제평, 마이너스, 평제.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실제 여러분들이 계속 구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산환경 분포 배웠고요. 기대값, 평균, 그 다음 분산. 이산환경 변수 x의 확률 주장함수가 p, x가 xi가 pi일 때 기대값이 m일 때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 vx는 2x-m의 제곱. 그 뭐야? 편차 제곱의 평균. 자, 얘를 이제 다시 풀었습니다. 아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n의 제곱에 곱하기 pi. 얘를 더 풀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그마는 곱셈에 대해서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얘를 전개한다고. 그러면 이게 xi의 제곱 마이너스 2mxi 플러스 m제곱이 되겠죠. 예. 그래서 쭉 풀어서 정리하면, 이거 정리하면 뒷자리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xi 제곱의 pi의 시그마.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 기호가 뭘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뭘까요? 이게 제평입니다. 왜 그러냐? 변량 제곱의 확률 값들을 곱한 걸 1에서부터 n까지 다 더하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게 변량 제곱의 평균이니까 이게 제평입니다. 자, 마이너스 m의 제곱. m의 제곱은 뭐야? 평균의 제곱이란 말이야. 제평 마이너스 평제가 뭐라 그랬죠? 분산이요. 그러니까 얘가 1번, 분산을 구하는 방법 1번이고 얘가 분산을 구하는 방법 2번이란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자, 이제 우리가 배운 걸로 얘기하면 확률 변수 x의 제곱 뭐예요? 변량의 제곱의 기대값. 이게 뭐라고? 변량 제곱의 기대값. 제평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2x는 뭐야? 기대값. 기대값하고 같은 게 뭐야? m, 평균이네요. m의 제곱. 예, 이게 2번을 나타낸 거고요. 이게 1번을 나타내는 용어고 이게 2번을 나타내는
이건 나중에 풀어서 쓴 거고, 시그마를 써서. 저 기호를 왜 알아야 되느냐? 어떨 때는 분산을 구해라 할 때 이런 기호로 던져주면서 구하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 기호를 못 읽으면 못 푸는 거죠.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기호를. 그리고 표준 편차, 시그마 x는 루트 vx, 분산의, 예, 양의 제곱근, 시그마 x. 자, 이거는 뭐냐 하면요. 이거는 결론만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평균은 대표값의 한 부분이라고 했죠. 하나, 대표값 중에 가장 널리 쓰이는, 예, 널리 쓰이는 대표값 중에 하나가 평균입니다. 허허. 자, 이거는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확률 변수가 x만 있는 게 아니라 x도 있고 뭐 y도 있고 z도 있고 뭐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확률 변수 x랑 y에 관계가 있더래요. 이 확률 변수 y가 이 x에 a 배해주고 b를 더해준 값하고 같대요. 이해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확률 변수 x에 기대값을 알고 있고요. 분산을 알고 있고요. 표준 편차를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뭘 구할 거냐? y의 기대값, y의 분산, y의 표준 편차를 구하고 싶어요. x랑 y는 어떤 관계에 있다고? a 배해줬고 ax 플러스 b래요. 이해돼요? 예. 쭉 설명하는데 결론만 얘기할게요. 이거는 여러분 많이 봐도 나중에 결론만 알고 있으면 문제 구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결론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확률변수 x와 두상수 ab에 대해서 ax 플러스 b 이걸 다 고치면 ey, vy, 시그마 y 값을 구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평균은 무슨 말이냐? 이 y 값을 구하세요 하면 y가 아까 ax 플러스 b죠? 이거는 똑같이 평균에 a 배해주고 b를 더해주면 됩니다. 똑같아요. 평균은. 이해됐어요? 자, 두 번째 분산을 구하라. y의 분산을 구하라. 이러면 a에는 영향을 받지만 b에는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면 분산은 원래 다 제곱한 값들의 연산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영향을 받느냐? a 제곱의 vx입니다. x의 분산에 a 제곱을 곱해주면 그게 분산, y의 분산이라고. 이해됐어요? 그러면 y의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는 x의 표준 편차에 이 a 값, a가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절대값 a를 곱해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왜냐하면 분산에 루트를 해줄 건데 거기는 음수가 못 들어가거든요. 다 양수값이 될 겁니다. 이해돼? 이상한 변수 그러니까 ax 플러스 b라는 건 얘가 여기서 y가 이렇다고 할 때 하는 거예요. 이상한 변수 이제 y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x랑 y랑 관계가 x에 a 배해주고 b를 더해준 값일 때, 예. 이제 여러분들은 기대값, 분산, 표준 편차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 평균은 그대로 a 배해주고 b를 더해주는 거고, 분산은 a 제곱을 곱해주는 거고, 표준 편차는 절대값 a를 곱해주는 거다. 하는 내용. 자, 문제를 빨리 하나, 둘, 세 개만 풀어볼까요? 세 개, 네 개? 이것만 좀 봅시다.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보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보세요. 자, 여기 보면요. 다음 편은 WKBL,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자 프로농구예요. 우리나라 여자 프로농구에서 활약하고 있는 제이 선수의 최근 6경기에서 득점을 나타낸 것이다. 8월 8일, 8월 11일로 해서 날짜 있고 득점을 나타내는데 8월 13일
득점이 빠져 있어. 자, 6경기에서 평균 득점이 26점. 힌트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평균 득점이 26점이래요. 득점의 표준 편차를 구하래요. 그럼 우선 8월 13일 득점한 것부터 채워넣어야 되겠죠. 평균이 26이니까 한번 편차만 생각해 볼까요? 31에서 26을 빼면 얘는 플러스 5겠네요. 30에서 26을 빼면 얘는 플러스 4겠네요. 얘는 모르겠어요. 자, 22에서 26을 빼면 마이너스 4겠네요. 31에서 26을 빼면 플러스 5겠네요. 18에서 26을 빼면 마이너스 8이겠죠. 자, 이 편차만 이 5개 더하면 얼마예요? 5개 더하면 얼마죠? 플러스 아니야? 플러스 2. 그럼 여기 편차 뭐가 들어가야 돼요? 평균을 집어넣었으니까 편차 다 6개 더하면 0이 돼야 돼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2가 들어가야 0이 되겠죠. 그럼 이 값은 얼마란가요? 26점의 마이너스 2값. 이해됐어요? 자, 이제 우리가 구할 건 이제 이 얘를 채워넣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표준 편차를 구하라는 거죠. 평균 구했단 말이야. 평균. m이 26이래. 자, 우선 그럼 분산을 구해야 되겠죠? 분산. 자, 분산을 어떻게 구할까요? 1번으로 구할까요? 2번으로 구할까요? 보세요. 편차를 우리가 다 구해놨으니까 이건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구합시다. 편차 제곱할 거예요. 얼마? 25요. 편차 제곱합니다. 16입니다. 편차 제곱합니다. 4입니다. 편차 제곱합니다. 16입니다. 편차 제곱해요. 25입니다. 편차 제곱해요. 64입니다.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얘를 다 더해서 6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거 다 더하면 얼마일까요? 얘랑 50이고요. 얘랑 20이니까 70. 86에 64를 더해주면 150이 되나요? 150 되나요? 얘를 6으로 나누면 얼마가 되죠? 6, 22, 25가 되나요? 그래서 분산값은 25가 됩니다. 그럼 표준 편차는 얼마가 돼요? 얘 제곱하라고요. 제곱끝.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거 얘기해 줄게요. 평균 득점은 26점이에요. 이 문제에서 점이죠. 분산은 25입니다. 분산은 흩어진 정도를 숫자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다시 표준 편차로 오죠. 표준 편차는 다시 점을 붙일 수가 있어요. 5점. 이해됐어? 그러니까 분산에다가 점이라든가 횟수라든가 몇 개라고 이렇게 붙이는 친구는 개념을 잘 모르는 친구야. 분산은 그냥 숫자로 나타내는 겁니다. 흩어진 정도를. 근데 표준 편차는 몇 개다 그러면 같이 몇 개, 몇 점이다 몇 점, 몇 회다 이런 몇 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연습 여러분들이 숫자, 표현, 개념 넓히기를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2번. 이사랑의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다음 표와 같을 때 x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시오. 자, 이 표만 보면서 한번 구해봅시다. 자, 여기서 이 확률값이 다 a 관련된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알 수 있는 거 뭐냐?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2a제곱은 1이 돼야 됩니다. 확률값이니까요. 자, 계산하면요. 3a제곱 플러스 2a 얘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1은 0. 그러면 인수분해 한번 하면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인가요? 그러면 얘는 a 플러스 1 여기가 3a 마이너스 1은 0.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 또는 a가 3분의 1이죠.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면 말이 안 되죠. 왜?
확률값은 항상 0에서 1 사이 값이에요. 그래서 A는 3분의 1이죠. 그럼 3분의 1이면 여기 들어가면 뭐가 돼요? 확률값? 9분의 1. 얘가 3분의 1. 얘가 3분의 1. 얘가 9분의 2가 되겠네요. 이해됐어요? 그럼 다 더하면 1 맞죠? 네. 자, 확률값 다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예. x의 평균. 한마디로 기대값. 2x 어떻게 구합니까? 얘 곱하고 얘 곱하고 얘 곱하고 얘 곱해서 더해준다고요. 그럼 이거 전체 얘도 9분의 3으로 다 쓸게요. 3분의 1도. 자, 그러면 9분의 이렇게 가겠죠. 3 곱하기 1, 3. 6 곱하기 3, 18. 9 곱하기 3, 27. 12 곱하기 2, 24. 이해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위에가 30, 48, 60, 72가 되나요? 9분의 72, 8이 됩니까? 8. 이해돼요? 뭐가? 평균이 8? 이렇게 된다. 자, 분산을 구합시다. Vx. Vx는 두 가지 방법이야. 분산은 뭐? 전체 제곱의 평균. 제평 마이너스 평제야. 어떻게 할까요? 1번으로 구해, 2번으로 구해. 2번? 2번으로. 그럼 2번 제평이니까 이 별량들의 제곱. 자, 3의 제곱, 9, 6의 제곱, 36, 9의 제곱, 81, 12의 제곱, 144. 예. 별량 제곱의 평균이니까 이제 제곱한 친구랑 확률값, 제곱한 친구랑 확률값, 제곱한 친구랑 확률값, 제곱한 친구랑 확률값을 곱한 애를 다시 다 더해주면 그게 제평이 됩니다.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것도 9분의로 가야 되겠죠? 9분의 9 곱하기 1, 9, 36 곱하기 3, 108인가요? 81 곱하기 3, 243인가요? 144 곱하기 2, 그러면 288인가요? 이거 끝난 거 아닙니다, 분산. 여기에서 누굴 빼줘야 된다고요? 형제, 8의 제곱을 빼줘야 돼. 이해됐어? 분산. 자, 분자 다 더하면 얼마예요? 예, 108, 뭐, 9도 있고요. 243, 288, 389 더하면 20이죠? 그래서 여기는 8, 2가 올라가. 얼마요? 여기는 4, 1이 올라가. 648이 나오네요. 그래서 얘는 9분의 648 마이너스 8의 제곱 64겠죠? 이거 9로 갑니까? 아니면 이거 648 9로 나눠 떨어져요? 9, 97, 63, 72네요. 예. 그러면 72 마이너스 64 얼마요? 그대로 8입니까? 이거 분산이에요. 그냥 8이라고요. 숫자 분산 8. 그러면 지금 우리가 2x 8 vx 8 이랬어요? 이렇게 됩니다. 평균도 8이고 분산도 8이다. 이제 3번. 자, 이제 우리가 배운 것들을 조금 더 적용해 봅시다. 1, 2, 3, 4 숫자가 각 면에 하나씩 적힌 정사면체 모양의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오케이, 동시에 던질 때 바닥에 닿는 면에 적힌 두 수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자, 어떻게 생긴 거냐 하면, 여러분 알죠? 정삼각형이 4개로 만들어진 친구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생긴 거. 이해되죠? 여기 그러면 숫자를 4개 쓸 수 있잖아. 1, 2, 3, 4. 던지면 바닥에 삼각형이 하나가 딱 되겠죠? 예.
이런 주사위. 자, 주사위 두 개를 던져서 그럼 바닥에 어떤 숫자 1부터 4까지 1부터 4까지 딱 나왔어요. 두 수를 더할 겁니다. 그 두 수를 더한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x가 가질 수 있는 값 얘기해 보세요. 2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얘는 어디까지 가야 돼? 8. 예, 8 이상 안 나오죠? 제일 작은 수는 1, 1. 얘는 4, 4. 이해되죠? 이제 우리가 평균 분산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제 우리가 확률을 잘 생각해서 이제 해야 될 거라고. 이해됐어요? 자, 2가 되는 거는 생각을 해보면 도수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전체, 확률이니까 전체 분해돼야 된다고. 전체는 뭐가 되는 거야? 분모. 분모. 16. 오케이. 아니, 주사위 하나가 1부터 4고, 하나가 1부터 4니까 4 곱하기 4, 16. 전부 다 16분의 이렇게 갈 거라고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얘는 1하고 1만. 하나네. 3은 1, 2나 2, 1이나. 4는 1, 3, 2, 2, 3, 1. 3개. 규칙 다 있죠? 5는 1, 4, 2, 3, 3, 2, 4, 1. 4개. 다시 6은 2, 4, 3, 3, 4, 2. 7은 3, 4, 4, 3. 8은 4, 4. 자, 그래서 얘 다 더해보세요. 10, 16. 그래서 16분의 16, 1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이사람의 분포 표현을 만들어내면 문제 다 해결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봅시다. 뭘 먼저 구해야 돼? 뭘 구하래? x의 평균. 그러니까 기대값, EX 평균을 구하라는 얘기죠. 어떻게 하는데? 얘 곱하고 얘 곱해서 더해주면 된다. 자, 그러면 얘는 분모는 16으로 가겠네요. 곱합니다. 2. 곱합니다. 6. 곱합니다. 12. 곱합니다. 20. 곱합니다. 18. 곱합니다. 14. 곱합니다. 8. 자, 이렇게 하면 10. 이렇게 하면 20이니까 30. 이렇게 하면 30에 다시 30, 60, 80이 되나요? 16분의 80이 되나요? 자, 그럼 약분하면 뭐가 돼요? 5가 되나요? 그래서 평균은 5. 자, 이제 분산을 구할, VX를 구할 겁니다. VX는 뭐를 구하면 돼요? 평균이 오니까 지금 별량들이 숫자 2, 3, 4, 5, 6, 7, 8이기 때문에 평균도 몇 점 몇 나온 게 아니라 5 딱 나오니까 편차 제곱을 1번으로 푸는 게 훨씬 쉽다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편차. 얘 편차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이거든요. 편차 제곱. 얼마요? 9, 4, 1, 0, 1, 4, 9. 편차 제곱의 평균. 뭐야? 이게 편차 제곱의 이제 확률값을 곱하라고. 확률값을 곱하라고요. 그래서 다 곱한 걸 더해주면 분산이 된다. 그래도 얘도 16으로 가겠죠. 9 곱하기 1, 9. 4 곱하기 2, 8. 1 곱하기 3, 3. 0 곱하기 4, 0. 1 곱하기 3, 3. 4 곱하기 2, 8. 9 곱하기 1, 9. 983, 389, 20, 20. 16분의 40. 그럼 4로 약분하면 4분의 10이고 2로 약분하면 2분의 5가 되나요? 분산값 2분의 5. 이해됐어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이산화율 분포는 여러분이 이렇게 표를 만들 수 있으면 끝나요.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이산화율 분포 표. 35분인데 어쨌든 너 수업 있지? 있는데 어.
끝난 거 아니었어요? 요거 하나 풀고 끝내려고. 어디 갈 데 있어? 4번만 하고 끝내려고. 긴장돼. 미안해. 시간 약속 못 지켜가지고. 그래서 어디 갈 데 있어? 수업 있어? 현진이, 이거 하나만 하고 끝낼게. 4번. 자, 흰 공 3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상자. 흰 공 3개, 검은 공 3개. 흰 공 3개, 검은 공 3개. 상자, 주머니로 그렸네. 네, 상자. 자, 임의로 태기 공을 동시에 꺼낼 때 나오는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때 확률 변수 y는 x의 2배 해주고 하나를 더할 때. 그러니까 이제 이 y의 평균, EY 분산, VY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EX, VX가 필요하단 말이야. 이해되죠? 자, 확률 변수 x니까, 자, 분포표부터, 이 사람의 분포표부터 만들어 봅시다. 자, 흰 공이 개수니까, 뭐예요? 0, 1, 2, 3. 여기는 합계. 이해됐어요? 자, 이제 확률을 생각해 봅시다. 확률이요. 자, 그러면 여기 분모, 확률이기 때문에 분모는 뭐가 들어가요? 공이 몇 개 있는데 6시 3이 되겠죠? 6개 중에 3개를 동시에 꺼낼 거니까 6시 3이요. 6시 3은 얼마죠? 조합. 6시 3 얼마야? 20. 맞죠? 6p3을 3팩토리로 나눠주는 거니까 20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2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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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이 되겠죠. 흰 공이 3개가 나온다. 아까 우리가 이거 해봤죠? 사실은 뭐 복잡하게 문자로 나타내면 이거 아니에요? 예. 흰공과 검은 공. 그럼 뭐야? 3개 중에 X개가 나왔으면 얘는 어떻게 해요? 3개 중에 3-X. 여기는 6시 3이고. 이해되죠? 이 확률값. X는 0이거나 1이거나 2거나 3을 집어넣으면 된다. 이해됐어요? 그때 확률. 예. 그래서 0이 나왔다는 건 흰공이 0이 나왔던 다 검은 공만 나왔기 때문에 3C3 앞엔 1이니까 생략했어요. 3C4 이것도 1이죠. 그럼 얘는요. 흰공이 3개니까 3개 중에 1개와 검은 공이 3개 중에 2개. 흰공 3개 중에 2개, 검은 공 3개 중에 하나. 얘는 그냥 흰공 3개 중에 3개. 그래서 얘는 1이고요. 얘는 둘 다 3 곱하기 3이니까 9고요. 얘도 9고요. 얘가 1. 그래서 20분의 1, 20분의 9, 20분의 9, 20분의 1. 더하면 1.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x 평균 2x 어때요? 곱하고 더하는 겁니다. 그럼 20분의 곱하면 0, 곱하면 9, 18, 3. 그래서 20분의 30인가요? 평균 2분의 3 나오는 거 맞습니까? 이해돼요? 자, 분산 Vx 어때요? 2분의 3 편차를 구하는 게 낫나요? 아니면 변량 제곱의 평균? 2번? 1번. 뭘로? 아니 뭐 둘 다 이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 편차도. 이해돼? 분산은 편차 이거 빼면 뭐 마이너스 1에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제평 마이너스 평제로 갈까요? 제평 변량 제곱하니까 0, 변량 제곱하면 1, 변량 제곱하면 4, 변량 제곱하면 9. 얘랑 확률값으로 곱할 거예요. 이게 평제가 되는 거. 20분의 0이고요. 20분의 9가 되고 20분의 4, 9, 36, 9일은 9. 여기에서 평균 2분의 3의 제곱을 빼는 게 분산이라고. 이해됐죠? 제평 마이너스 평제. 자, 그럼 이거 얼마입니까? 18하면 54가 되나요? 20분의 54. 약분하면 얼마가 돼요?
얼마로 약분해야 돼요? (2로) 밖에 안 돼요? 그럼 10분의 27이 됩니까? 얘는요? 4분의 9인가요? 40분의 4 곱하기 27. 20분의로 가야 되나요? 20분의로 갑시다. 그럼 원래가 그냥 54였고, 얘가 5 곱하기 4고 45인가요? 20분의 9가 됩니까? 자, 분산은 20분의 9예요. 자, 이제 2y 값. 평균은 기대값을 어떻게 한다고요? 2배에서 하나 해주래요. 2배. 2배 2x에 플러스 1이래요. 그래서 평균이 아까 2분의 3 나왔죠? 2 곱하기 2분의 3 플러스 1이니까 3 더하기 1, 4가 되겠네요. 자, 분산, vy. 얘는 영향을 안 끼쳐요, 분산에. 얘의 제곱이 영향. 그럼 얘는 4 곱하기 20분의 9가 돼서 5분의 9가 되나요? 이렇게 된다고요, 관계. 자, 이런 내용이 이산 확률 분포입니다. 예, 요거 다음 시간에 할 거고, 그의 대표적인 분포가 이항 분포라는 친구예요. 요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